안녕하세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지 않고도 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피부 두께를 증가시키고 콜라겐을 부스트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니들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더마 스탬프를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하여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쿠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마 스탬프가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더마 스탬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연구에서 마이크로 니들링 치료를 완료한 후 6개월 만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최대 400% 증가한 실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마이크로 니들링은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콜라겐의 합성을 활성화하는 원리이죠. 살짝 손상된 피부는 회복 과정에서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는데요. 마이크로 니들링은 바로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여서 피부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리죠. 앞서 언급했듯이 2008년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 니들링 후에 피부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이 40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습이나 영양 크림을 단순히 피부에 발라주는 것보다 이 마이크로 니들링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피부 재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더마 스탬프는 피부 속 특정 깊이에 위치한 어떤 구조들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효과적입니다. 너무 얕으면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또 너무 깊으면 오히려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2008년 연구에서는 바늘을 깊게 찌른다고 해서 콜라겐이 더 깊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바늘 길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와 기타 흉터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1.5에서 2mm 바늘 길이가 사용되고요. 노화된 피부와 주름 개선은 0.5에서 1mm 바늘 길이가 권장됩니다. 바늘이 길수록 당연히 통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부 표피와 진피 두께에 따라서 적절한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너무 얕아도 효과가 없고 너무 깊어도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늘 길이가 길수록 시술사의 간격도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mm 바늘을 사용할 경우 최소 3주 간격을 두어야 하고요. 더 짧은 바늘을 사용할 경우는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손상을 주면 그 손상으로 인해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자극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육에 필요한 손상을 주고 나서 회복할 시간을 줘야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피부도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마 롤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아프다. 얼굴 부위별로 바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구매해야 한다. 또 굴리는 방식이라서 피부에 불필요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롤러를 쓰다가 더마 스탬프로 바꾸었습니다. 이건 제 경우 확실히 덜 아팠고요. 이 도구 하나로 이마, 눈 밑, 볼 등 부위별로 바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리했어요. 또 피부에 압력을 일정하게 가할 수가 있어서 보다 균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링을 하고 나면 피부에 일종의 흡수 채널이 열리는 것과 같은데요. 이때 스킨케어 성분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타이밍은 시술 후 약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이때 어떤 제품을 바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골든타임에 스킨케어 성분을 바르면 더 깊이 흡수가 되어서 피부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TSJ 바이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 속에 피부 개선 효능이 뛰어난 NMN, PDRN, 레스베라트롤, 엑소존 같은 기능 성분이 올인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NMN은 세포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또 피부 탄력 개선을 돕고요. 연어 DNA에서 추출한 PDRN은 더마 스탬프의 살짝 손상이 온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여서 콜라겐 합성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죠. 염증 감소에 탁월합니다. 또 엑소좀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역시 피부 재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달 정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이크로 니들링을 하고 TSA 바이오 제품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피부가 더 촉촉하면서 석광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피부가 좀 더 쫀쫀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세안 후 피부를 깨끗이 정리하고 순한 토너를 발라줍니다. 더마 스탬프는 부위별로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콕콕 수직으로 찍어주듯이 사용하고 한 부위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그냥 불그스레하게 변할 때까지 저는 사용합니다. NAD 제품 라인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이제 NMN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SA 바이오 NMN 엔티에이징 세럼, NMN 인텐시브 리페어 크림 순서로 바르고 그 이후 NMN 페이스 리프팅 마스크팩으로 진정시켜서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마 스탬프 후 피부가 민감해지니까 자외선 차단을 발라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더마 스탬프 사용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뚜껑에 알코올을 부어서 스탬프를 뚜껑에 덮어 닫고 흔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공기 중에서 자연 건조시키고 있어요. 더마 스탬프 사용 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AHA, BHA 등 강한 필링 성분은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마사지, 뜨거운 사우나, 직사광선 피하고 선블락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기구를 소독하세요. 깨끗한 손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번째는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요.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피부를 가진 분들은 마이크로 니들링 후 색소가 얼굴 전체로 퍼질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여드름 박테리아가 얼굴 전체로 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TSA 바이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비교적 강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마이크로 니들링과 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스킨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시길 바라요. TSA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제 예전 영상의 피드백을 보면 많은 댓글들에서 이 제품이 고질적인 피부 문제와 트러블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또 계속해서 특가 할인을 유지해달라는 요청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TSA 바이오에서 봄맞이 5월 이벤트로 한 달 동안 기존 할인 가격에 10% 더 추가 할인 특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 링크를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